안녕하세요, 강서혜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서귀포시 대포동입니다. 바로 제 고향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이 대포동의 대포가 큰 개라는 마을 포구 이름에서 유래됐다는 사실을 얼마 전에 알았어요. 내가 나고 자란 마을에 대해서도 이렇게 몰랐다는 게 정말 부끄럽기도 한데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을, 그리고 마을 지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네? 아니라고요? 괜찮습니다. 너무 걱정 마시고요. 지명연구가 오창명 교수와 함께하는 재미있는 마을 지명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삼양동에 나와 있는데요. 이 삼양, 어떤 뜻을 갖고 있을까요? 네, 지금 삼양동은 제주시 행정구역 이름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삼양동에는 삼양 1동, 삼양 2동, 삼양 3동, 그리고 도련 1동, 도련 2동 그래가지고 5개의 법정동이 합쳐져서 이루어져 있잖아요. 네. 이제 그거 전에 조선시대에는 크게 도련 일대의 큰 마을이 2개가 이제 형성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삼양 1동, 2동, 3동 지역에 3개 동네, 3개 마을이 형성돼 있는데 조선시대에는 큰 마을 중심으로 마을 이름이 하나로 만들어졌어요. 그 마을이 뭐냐면 서울계. 그래서 거기를 서울계라고 해서 서울포, 서울포리, 서울촌리 이렇게 불리다가 조선 후기에 오면 삼양 1동 지역 마을과 2동 지역 마을과 3동 지역의 3개 마을을 합쳐서 섭삼자, 볕, 양자 그래가지고 삼양리라고 하는 마을이 처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삼양동의 삼양이라고 원말은 지금부터 한 150년 전부터 사용되어 왔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서울개는 거칠고 날카로운 바위들이 삐죽삐죽 서 있는 개를 말합니다. 개는 바닷가에서 무 쪽으로 움푹 들어가서 바닷물이 드나드는 곳을 말하고요. 물이 빠지면 서울개의 특징이 더 잘 보이는데 이 서울개가 설계를 거쳐서 오늘날 삼양 1동이 됐습니다. 도르명 주소에 이 서흘이란 지명이 아직도 잘 남아 있어요. 지명이 시대마다 달라져 버리니까. 삼양 1동엔 포구가 2개 있는데 각각 가름성창, 동가름성창으로 부릅니다. 여기는 동가름성창인데 무슨 뜻인지 아시겠나요? 이 성창은 근래에 많이 개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보시는 곳에 좀 요 네. 일부가 옛날 성창의 성담 일부만 남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 콘크리트로 이제 변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창은 제주도에서 되게 이 개나 배대는 곳을 일컫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삼양 1동의 중심지가 이 조금 서쪽에 설계 동네인데 그 동네 동쪽에 있다 해서 요 일대의 마을 이름을 동카름이라고 하고 동카름에 딸려 있는 배대는 곳이라 해서 동카름 성창이죠. 지금은 많이 확장시켰기 때문에 요즘 지형도에는 삼양 1동 항 이렇게 표시를 하죠. 예. 가름은 중심지란 뜻의 제주어. 그런데 가름 앞에 동이 붙어서 동카름으로 발음하고 또 적습니다. 그러니까 동카름 성창은 마을 중심지 동쪽편에 자리한 포구입니다. 동카름 성창 주위로도 재미있는 제주어 지명들이 많은데요. 지금 요 집이 들어선 곳 대부분이 예전에는 바닷가 지역이거든요. 네. 바닷가 지역에 검은 작지, 그러니까 자갈, 굵지 않은 돌들이 이게 바닷가에 널려져 있어서 여기를 검은 작지, 검은 짝지라고 불렀죠. 검은 작지? 예. 그래서 지금은 메어버렸는데요. 그 검은 짝지에서 물이 솟아나오는 곳이 3-4곳이 있어요. 가장 동쪽 기퉁에 물이 솟아나는데 그 물을 검은 작진물. 지금 시멘트 지금 속에 이제 닫혀 있죠. 그리고 그 서쪽에 역시 물 솟아나오는 곳이 우무소. 우무소의 우무가 뭐냐 하면 우뭇 가사리의 제주 방언이 우미죠. 네, 우미. 그 우미의 더 옛말이 또 우무예요. 우무. 그래서 그 우뭇 가사리가 많이 나오는 소라는 의미로 우무소에서 우무수로 바뀌어가지고 큰 우무수도 있고 작은 우무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손 왼쪽에 보면 지금 단전 전력이 들어서 있는데 이 왼쪽에는 육지부에서 바닷가로 이게 뾰족 나간 데를 제주도 말로는 콧 혹은 코지 그러잖아요. 석지코지. 예. 코지. 마찬가지 이 사람이 코 비슷한 형태를 나갔죠. 그래서 여기서는 할아버지들이 이제 낚시하기 좋은 곳이라 해서 하르비 콧, 하르비 코지 예, 이런 지명이 있었어요. 이제 하르비 하르비? 콧. 예. 요새는 되게 하르방 그러는데요. 네. 제주도에는 하르비도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안쪽에는 또 그 도골이 이게 둥근 형태의 모양을 이룬 것을 제주도에서는 되게 돼지의 먹이를 먹일 때 도골이라고 소 먹이 먹을 때도 하거든요. 그런 모양을 띤 원땀이라고 하죠. 물이 들어오면 고기들이 들어갔다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그 원이 있어서 그 원을 도구리원 그랬는데 지금 메워져 버렸죠. 아니 근데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도 정말 다양한 이름들이 있었네요. 예, 그러니까 네. 사람이 사는 곳에서는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사람을 이름을 붙이듯이 네. 땅 이름도 이름을 붙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제주도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말이니까 제주 방언으로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속에는 또 제주 방언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네. 그런 걸 잘 찾아볼 필요가 있죠. 옛날 제주 사람들은 하나같이 장명가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소소한 것에도 거기에 딱 어울리는 이름을 지어서 불렀으니까요. 하지만 그 소중한 이름들이 개발과 함께 하나둘 사라지고 있어서 아쉬운 생각도 듭니다. 이러다 제주의 정체성도 함께 사라지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도 되고 말이죠. 동카름 성창에 이어서 가름 성창을 향해 걸음을 옮겨보는데 특이한 이름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게 새돌이물이라고 돼 있네요. 네.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으세요? 일단 새시 새고 예. 도리도리 한다. 뭐 예, 지금 저희가 삼양일동에 설계라고 하는 마을의 바닷가에 와 있습니다. 그 바닷가에서 물이 솟아나는데 이 지역에서는 가장 물이 많이 솟아나요. 많이 솟아나기 때문에 그 물을 뭐라고 불렀느냐면 큰 물이라고 불렀어요. 큰 물. 큰 물. 보이세요? 시멘트에. 예, 이 큰 물은 주로 여자 어른들이 이용했는데 집에서 먹을 물도 여기서 떠갔고 그다음에 성피, 채소 같은 거 씻을 때도 여기서 씻었고 그다음에 아랫물을 이용해가지고 목욕할 때 목욕하고 그랬거든요. 예전부터 큰 물이고 지금도 큰 물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왼쪽에 물이 하나 더 있는데 고를 두 군데 이루어요. 그 두 군데 이룰 때 저 가운데 부분이요. 저 가운데 부분 물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쇳돌이 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쇳돌이 물은 저것을 이루는 것이고 여기는 쇳돌이 물이 아니라 큰 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표지석을 잘못 쓴 거 아니에요? 큰 물과 쇳돌이물은 그 원료 또한 다른데요. 쇳돌이물은 찻길 건너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바위의 언덕을 이루어 있는 것을 여기 제주도 방언으로 엉덕 그러거든요. 그 엉덕의 아래쪽에서 물이 솟아나요. 그래서 엉덕알물 이렇게 얘기를 해죠. 엉덕알물 위에는 신당이 하나 모셔져 있는데 이름하여 물머리 웃밭 하르방당. 어려운 이름 같지만 어원을 알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엉덕물 위쪽을 물이 솟아나오는 머리라고 해서 물머리라고 부르거든요. 그리고 물머리 웃밭 위에 있는 밭이에요. 그 밭에 하르방 신을 모셔요. 그래서 물머리 웃밭 하르방당 이렇게 하거든요. 가름성창은 큰 물과 쇳돌이물에 접해 있습니다. 삼양일동의 중심폭으로 마치 물머리 웃밭 하르방신이 굽어보는 듯한 형국입니다. 마을의 앞에 있어서 앞계 혹은 앞계 성창 혹은 그냥 설계라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칸이 크게 두 개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네. 하나 안쪽에 있어서 안계, 저 바깥쪽에 있어서 밭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 배 들어오는 입구요. 입구에를 앞계의 목, 그래서 앞겐 목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리고 좀 이 앞에 지금 날카로운 바위 덩어리들이 삐직삐직 서서 이렇게 있거든요. 네. 그러한 것 때문에 이 바닷가 개를 소hul개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이 포구가 형성이 되고 그거에 비해서 이 서쪽은 지금 모래밭이잖아요. 그죠? 네, 모래밭이니까 부드러워요. 그래서 이 지역에 사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기름,
기름의 제지방언이 뭐예요? 그건 알죠. 지름. 지름이죠. 네. 그래서 이 일대의 게를 지름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비옥하다는 이유로 이제 지름기가 그러니까 된 이게 거예요. 부드러운 거죠. 그 너머에는 지금 삼양이동에 검은 모래 밭이 형성이 돼 있단 네. 말이에요. 거기를 가물게라고 하는 거죠. 가물게요. 예. 해안선의 특성에 따라 소흙게, 지름게, 가물게라는 각각 다른 이름이 만들어졌다는 설명. 이 중 가물게는 지금의 검은모래 해변인데 가몰은 검은 모래란 뜻의 감은 몰래가 줄어든 말입니다. 이 가물게는 가물게로 발음되기도 했는데 일제강점기 때 가물을 감물로 표기해버리는 바람에 지금은 감수동이 돼버렸습니다. 저는 가물게가 훨씬 더 정감 있게 들리고 또 그 본뜻을 담고 있어서 더 좋은데 말이죠. 삼양이동 검은모래 해변에서 해안길을 따라 서쪽으로 가다 보면 하천이 하나 나오는데요. 이름은 둔뱅이네. 이 내를 건너는 다리는 둔뱅이교입니다. 둔뱅이? 재미있는 이름 같은데 뜻은 확실치 않다고 해요. 둔뱅이교를 넘어가면 이제부턴 삼양 삼동입니다. 둔뱅이 내에서는 서쪽이죠. 거기를 돌이 사갔다 그래가지고 사근여거든요. 그 사근여 일대에도 개가 형성이 되니까 그 개를 사근엿개라고 얘기를 해요. 그다음 그 서쪽이죠. 검은여가 가까이 있는 개라서 검은엿개. 그 검은엿개 바닷가에 가까이에 원땀을 쌓아서 원을 만들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검은여원 이랬고요. 그리고 이 검은여 저 서쪽 지역이 버렁이죠. 버렁은 바위 언덕이 이렇게 바다 쪽으로 벌어져 있다고 하는 뜻이에요. 벌어져 있어서 버렁. 누가 지었는지 이름 참 잘 지은 것 같죠? 그런데 표기는 벌랑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버렁이라고 하는 한자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칠벌 갖다 쓰고 물결랑을 갖다 써가지고 민간에서 부르는 버렁이라고 한 말하고 이제 멀어져 버렸죠, 지명이. 버렁을 한글이 아닌 한자로 표기하다 보니 음이 비슷한 한자를 빌려온 것. 이 과정에서 벌어졌다는 원뜻은 사라지고 파도가 서로 부딪히는 곳이라는 엉뚱한 뜻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데 더 늦기 전에 바로 잡아야겠습니다. 한글로 만들고 있지. 지명 공부를 통해 제주를 더 깊이 이해해보는 특별한 여행. 다음 시간엔 제주시 원도심으로 떠나봅니다.